발표를 맡은 이승찬이라고 합니다. 취하여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소개, 시연 영상, 기술적 의사결정, 트러블 슈팅, 향후 프로젝트 계획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직접 겪었던 불편함 중 하나는 채용 공고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술 키워드를 검색해서 원하는 채용 공고를 찾으려면 여러 채용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검색해야 했습니다. 또한 원하는 공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취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두 가지 핵심 요소는 기술 키워드와 채용 공고입니다. 먼저 기술 키워드는 프로그래밍 언어, 프레임워크, 협업 툴과 같은 기술 스택입니다. 채용 공고는 여러 채용 사이트를 크롤링하여 가져온 개발자 채용 공고 목록입니다. 3주차까지는 더미 데이터를 활용하여 크롤링했다는 가정하에 진행했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채용 공고에 대해 알림을 받고 좀 더 빠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설계했습니다. 프로젝트의 플로우 차트입니다. 사용자는 채용 공고 조회와 전체 기술 키워드 조회가 가능합니다. 채용 공고 조회는 여기 보이는 것 이외에도 연령대별 인기 검색 등 다양한 검색을 제공합니다. 키워드 목록에서는 원하는 키워드를 선택하여 기술 키워드를 관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관심 등록한 후에 사용자의 구독 정보와 채용 공고의 키워드 정보를 매핑하고 매핑된 정보를 알림 객체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 후 알림 객체를 조회하여 하루에 한 번 이메일을 전송하게 됩니다. 저희 서비스는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됩니다. 먼저 사용자는 루트 53을 통해 도메인에 접근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에서 HTTPS 트래픽을 관리하고 내부적으로는 HTTP로 통신 중입니다. EC2 인스턴스는 오토 스케일링을 지원하여 트래픽 증가에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또한 RDS의 MySQL과 엘라스틱 캐시의 레디스를 메인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VPC로 관리합니다. 엘라스틱 서치와 키바나는 사용이 익숙치 않아서 우선 로컬에 설치해두고 EC2와 통신하도록 설정해두었습니다.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배포 자동화를 진행했습니다. 코드가 배포용 브랜치에 병합되면 GitHub 액션이 CI 테스트를 실행하여 코드의 안정성을 검증합니다. 테스트가 통과하면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여 도커 허브에 푸시합니다. CD 단계에서 AWS의 오토 스케일링 그룹의 롤링 업데이트를 트리거하여 배포가 진행됩니다. 이처럼 무중단 배포를 적용함으로써 서비스 다운타임 없이 배포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시연 영상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주요 기능에 대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조 시연을 맡은 이채영입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서비스의 메인 기능은 이렇게 총 두 가지입니다. 우선 저희 서비스에서는 다양한 필터링 검색을 위해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했습니다. 검색 필터를 세세하게 사용자 맞춤형으로 구현해야 됐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크롤링을 통해 자코리아나 사람인의 정보를 많이 삽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인덱스를 많이 걸수록 삽입 시 오버헤드가 심하기 때문에 RDBMS는 쓰기 중심으로 엘라스틱 서치는 검색 중심으로 역할을 분리했습니다. 우선 EC2로 요청을 보내보겠습니다. 이게 엘라스틱 서치고 이게 RDBMS인데요. 우선은 EC2로 요청을 보냈을 때는 이렇게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한 결과가 좀 더 느린데요. 아직 엘라스틱 서치 서버를 노트북 와이파이로 구동하고 있어서 공유기 상태에 따라서 검색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로컬에서는 엘라스틱 서치가 더 빠르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하면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정규직 말고 계약직으로 검색하고 싶으면 다양한 검색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이메일 알림 인증을 통해 이메일로 채용 공고를 받는 기능입니다. 우선 서버에 이메일 알림 인증 요청을 보내줍니다. 보내면 이메일 인증 요청이 전송되고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 인증 코드가 날라오게 됩니다. 이 인증 코드는 레디스에서 30초간 저장되는데요. 이렇게 같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증 코드를 여기 토큰에다가 넣으면 이메일 알림 수신이 활성화되고
일단은 스케줄링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이 스케줄링 시간은 저희가 데이터를 삽입하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데이터가 삽입이 되면은 이렇게 맞춤 채용 공고가 도착했습니다 라면서 알림이 전송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프로젝트 내 기술적 의사결정입니다. 첫 번째는 동시성 제어입니다. 조회수가 정확하게 반영되면서도 성능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시에 다수의 사용자가 페이지를 조회할 때 조회수가 누락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전 2에서는 낙관적 락과 비관적 락을 활용하여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낙관적 락은 충돌 발생 시 평균적으로 90%의 조회수 누락이 발생했습니다. 비관적 락은 100%의 정합성을 유도했지만 데드락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전 3에서는 집계 테이블을 작성하여 비관적 락을 적용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채용 공고 테이블의 조회수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채용 공고를 조회하는 부분에서 MySQL과 엘라스틱서치 중에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MySQL은 대량의 데이터에서 성능이 저하됩니다. 조인, 라이크문 사용 시에도 성능이 저하되며 수직적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반면 엘라스틱서치는 역색인 구조를 활용하여 빠른 검색이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다중조건 검색이 가능하고 수평 확장이 가능합니다. 엘라스틱서치의 적용 전후 전체 채용 공고 조회 테스트 결과입니다. 엘라스틱 적용 전후 응답 속도는 48ms에서 14ms로 약 3.4배 단축되었습니다. 초당 처리량도 1.4건에서 9.5건으로 약 6.8배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 개선과 함께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엘라스틱서치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있었던 트러블 슈팅입니다. 첫 번째 트러블 슈팅은 이메일 알림 속도의 문제였습니다. 이메일 한 개를 전송 시 평균적으로 약 7초가 소요되고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 유저가 2,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4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지메일의 SMTP 서버가 이메일을 전송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메일의 SMTP 서버 속도를 직접 개선할 수 없었기에 두 가지 방면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첫째, 이메일을 보내기 전 작업이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리팩토링했습니다. 우선 쿼리 DSL의 트랜스폼 메서드를 사용하여 채용 공고 정보를 맵 형태로 조회합니다. 이때 키는 기술 요건 ID, 밸류는 해당 요건에 매칭되는 채용 공고 URL 목록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조회하여 추가 변환 없이 해당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둘째, 이메일 발송을 비동기로 처리했습니다. 스레드를 10개로 설정하여 한 이메일이 전송되는 동안 다른 이메일 발송 작업이 대기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이메일 한 개 전송 시 평균 소요 시간이 약 3초로 감소되었습니다. 2,000명에게 이메일을 전송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시간도 약 1시간 40분으로 많이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엘라스틱서치를 적용한 후 J미터를 활용하여 테스트했을 때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엘라스틱서치 적용 전후 응답 속도는 4배 단축되었지만 초당 처리량이 약 7.1배 감소했습니다. 스레드 수를 5,000개로 설정 시 초당 처리량이 오히려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은 응답 속도가 줄어들었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원인을 파악한 결과 스레드 수와 리소스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스레드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CPU와 메모리가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레드 수를 5,000개에서 200개로 줄인 다음 테스트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스레드 수를 200개로 줄여서 다시 진행한 테스트 결과입니다. 엘라스틱서치 적용 전후 결과를 비교해보면 응답 속도는 약 3.4배 단축되었고 초당 처리량도 약 6.8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프로젝트는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4주차에서는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고 사용자 맞춤 검색 및
사용자 맞춤 알림을 구현하고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코드 리팩토링과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주차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한 작업들을 문서하고 최종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3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